네, 매주 금요일 코너죠. 4만사. 오늘은 쿠데타 후에 조국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을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얀마 현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년 전이죠. 2021년 2월 1일에 미얀마에서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감금됐고요. 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민주주의 민족동맹 의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이제 사형이 되거나 구금된 상황입니다. 또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군의 통제를 벗어난 정치인들과 시민들이요. NUG라는 약칭인데요. 미얀마 연방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임시정부 같은 건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또 반군도 결성되어 있고요. 또 군부와 대치기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연방공화국. 무슨 단체가 아니라 나라 이름을 지금 걸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겁니다. 지금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7개 나라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 7개 나라 중에 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사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일종의 해외에 나가 있는 망명정부 역할, 대사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분 한국 대표부의 공보관 역할을 맡고 있는 묘혜인 씨입니다.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미얀마 연방공화국 NUG의 한국 대표부가 설치된 인천시 작은 오피스텔에서 묘혜인 공보관을 만났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대표부를 만들었던 이유는 거의 한국에 있는 그 여러 정치인 그리고 시민사회 일반 시민들과 연락할 수 있게 저희 다리 역할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이거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NUG 한국 대표부에서 그 공보관 역할도 맡고 있고 저희 대표부에 그 다른 업무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NUG 기획재정부에서 그 자금을 모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 대표부에서 필요할 때 제가 특사로 좀 보좌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2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미얀마 상황은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심각하고 군부의 그 유혈 탄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압을 하는 것이 체포하는 것 정도도 아니고 그 지역 전체에 있는 마을을 불에 질러버리고 그런 것까지 하고 있잖아요. 미얀마 중부 지역 사가인주 같은 경우에서는 군부를 반대하는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군부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거죠. 인명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겠네요, 현지에서.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간의 인명 피해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맨 아래 빨간 줄에 사망자 숫자가 이미 3,000명 넘어섰고요. 체포된 사람이 한 2만 명 육박하고요. 구금자 한 16,000명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력 충돌이 계속 되는 상황이면 경제도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좋지 않겠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얀마 인구의 절반가량인데요. 한 2,200만 명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경제 상황 어떤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먹고 사기도 너무 어렵고 지금 저희 인도주의적 지원도 시급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이게 참고하는 것은 그 세계은행에서 미얀마 경제 모니터라는 보고서가 그 몇 개월씩 나와요. 그런 보고서를 보면 그 경제 상황이 쿠데타 전보다 물가가 2배, 3배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고 특히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군부 내 그 통치하에서 구정환류 여러 가지 그 정책 그런 것들로 인해 그 사업들이 너무 힘든 상황도 있었고 특히 많은 그 대기업들이 철수를 했어요. 미얀마에서. 예전에 아주 큰 거의 노르웨이 통신사 텔리노라는 통신사도 철수했고 다른 이런 통신사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나갔다고도 볼 수 있고
자, 외국 기업들이 상당수가 철수를 했다. 네. 이게 쿠데타 직후에 미국이나 유엔 차원에서 경제 제재를 가했었는데 네.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유엔 제재도 있긴 한데요. 사실 미얀마의 주요 기업 대부분이 군부 소유입니다. 즉 그렇다 보니까 미얀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군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시각들이 서방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당연히 미얀마 민주진영에서도 그 기업들을 좋게 볼 리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도 상당수 진출해 있잖아요, 미얀마에. 한국이 미얀마에서 한 네다섯 번째 투자국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포스코가 또 미얀마에서 가스 사업, 미얀마 군부랑 그렇죠. 합작해서 미얀마 가스전 지금 사업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이 제가 뭐 정확하게 좀 기억 안 나는데 한국도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 중에 아마 4위 아니면 5위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도 엄청 크고 대표적으로 포스코의 천연 가스 산업이 대표적으로 미얀마에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럼 포스코는 아직까지 철수하는 건 아니죠? 포스코는 철수 안 할 거예요. 가스 산업에서 나오는 금액이 엄청 크니까 군부에게 많은 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미국의 뭐 쉐브론, 프랑스의 토탈, 지금 그런 토탈랑 쉐브론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랑 지금 태국 PTT 두 가지만 남았어. 그래서 뭐 그 한국에 있는 저희 미얀마 분들과 그 한국 시민사회들이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항의도 하고 하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 포스코가 나가도 뭐 중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워주고 나가면 결국 다른 나라 자본, 네. 중국 자본이 들어올 거니까 이걸 어떻게 비워주고 나가냐 뭐 이런 건데. 근데 미얀마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미얀마 시민, 민주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자, 경제 상황 계속 안 좋아지고 외국 기업들 빠져나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민심을 얻어야 쿠데타가 결국에는 네. 성공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근데 왜 이걸 계속 고집합니까, 군부? 이게 사실 군이 무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얀마는 좀 나라가 특이해서 정치, 경제의 모든 힘들을 군부가 잡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다 우리 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치 권력, 경제 권력까지 다 내려놓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부가 여기서 물러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오래동안 군부 독재이 있었고 그 군부라는 조직을 그냥 군이라고 볼 수 없어요. 특정 계급 뭐 엘리트라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부는 그 총과 무기를 갖고 있는 그냥 조직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여러 경제권도 갖고 있고 정치권도 갖고 있는 아주 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얀마 군부는 그냥 군 아니고 국가 안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도 엄청 많이 있어요. 맥주, 담배,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건설업, 여러 가지가 관산업,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십 년 동안 그 서구나 미국에서 많은 제재를 했는데 군부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그거죠. 야, 민주진영의 투쟁이 진짜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냥 무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도 있고 경제권에 정치 권력 모든 걸 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는 게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군부에 저항하는 민주진영 또 시민들의 반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미얀마 임시정부의 주장이긴 한데요. 실제로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까지 군부가 통제를 못하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갔다가는 이제 이탈병도 많이 생기고 또 군인들의 희생도 있으니까 지상군을 투입했다가는 피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공군력을 가지고 폭격을 해서 마을을 전체를 불태워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내전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네. 하지만 뭐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서방 세계의 관심이 좀 덜하다는 것, 또 유엔이나 그런 쪽의 제재도 사실상 먹히기 힘들다는 것, 이런 것들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얀마의 역사를 보면 다른 이런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쿠데타 있었고 문재인 투쟁도 있었고 이런 뭐 혁명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반복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국민들의 참여가 예전보다 훨씬 강하고 연대하는 것도 예전보다 좋아 보이니까 이번에는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끝낼 수 있다고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뭐 쿠데타를 반대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그런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많이 미얀마 사태가 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좀 관심을 해주면 저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 비해서는 많은 도움을 해줬어요. 처음부터 많은 관심도 있고 많은 도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미얀마를 위해서 공감해 주시고 저희의 그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참 미얀마 현지 영상들을 보면 1980년 광주 생각이 네. 자꾸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비무장 저런 시위대를 군이 들어가서 막 진압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때 왜 우리도 택시운전사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외국의 관심, 외신의 취재 이런 거에 정말 목말라 했던 우리 시민들도 있었고 같이 맞서 싸우던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게 되네요. 정말. 미얀마 역사가 참 비슷해서요. 저희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 또 그다음에 7, 80년대 민주화 상황 이렇게 합쳐놓으면 사실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그 임시정부가 설립돼 있고 임시정부의 또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된 정부를 만들어서 미얀마의 이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방 국가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계속 만남, 정부 차원의 만남, 임시정부지만 정부의 대표들을 좀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한테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지지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기업은 기업대로 이 이익이 너무 분명한 가스전 사업 내려놓기를 힘들어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진짜 여러 고민들이 있네요. 다만 확실한 건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어떻게 계속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했으니까요. 함께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다닷컴건